여러분 유전자 검사 해 보셨습니까? 유전자 검사 비용은 글쎄요, 제가 몇 년 전에 알아본 걸로는 한 20만 원, 30만 원. 이제 법원에 제출하려고 격식을 갖춘 그 유전자 검사는 30만 원쯤 했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과히 그렇게 많이 돈이 드는 검사는 아닙니다. 그 이제 정확도는 99.999%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유전자 검사가 틀릴 확률은 0.0001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 결과는 대개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1호 외부 인재 영입 이제 영입 1호 인사가 조동연.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죠. 조동연 39살 육군사관학교 나와서 이제 이런저런 뭐 전공 분야를 조금 더 공부를 했는지 아무튼 서경대학교에서 지금은 교수로 있습니다. 이제 소령으로 예편을 했는데 중령계급장을 못 달았더군요. 이제 군대에서 중령은 이제 육군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꽃. 왜냐하면은 중령 때부터 대대장이 됩니다. 군 뭐 조직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중령이 돼야만 자기 유병소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대부터 이제 독립된 울타리의 부대가 이제 조직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네, 중령 대대장 그래서 이제 육군의 꽃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숱하게 많은 소령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령이 다는 게 이제 목을 매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소령에서 아무튼 예편을 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혼외자 논란이 빚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혼외자가 있다. 미혼모는 혼외자라고 하지 않지요. 혼외라고 하는 것은 그 남편이 버젓이 있고 그 결혼 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사이에 아이를 낳으면 이게 혼외자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반대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자기 아내가 버젓이 있는데 다른 여성과 관계를 해서 거기서 아이를 얻으면 그것도 역시 혼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거고 혼외라고 하는 것은 그 배우자 말고 다른 남성이나 여성과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게 이제 혼외자입니다. 이 얘기가 불거지니까 아주 가관인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사실과 다르다. 아니다.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TV조선이 보도를 해서 메이저 언론사 중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보도를 했고 특종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낮에부터 이미 이 기자들 취재는 다 돼 있었습니다. 다만 이거를 이제 용기를 가지고 보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제 저희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TV조선에서도 이걸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 여성인데요. 조동연 2011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결혼을 합니다. 육군사관학교 1년 선배 남성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2012년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1년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들이 태어납니다. 제 말을 고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혼인한 해가 아니고 아들이 태어난 해입니다. 그게 2011년입니다. 그 아이 지금 10살이 됐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 이듬해 이혼을 합니다. 이 부부가 이혼을 하고 다시 그 이듬해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 이 이혼한 남편이 친자 확인 감정을 합니다. 친자 확인 감정 DNA로 합니다. 네. 한 30만 원 들여서 했겠지요. 그 결과
그 감정 업체에서 DNA 불일치, 저 아이가 당신의 아들일 확률은 0.0001%밖에 안 된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 남성이 그 조동현한테 통보를 해줬다는 거죠. 그거는 내 아이가 아니다. 따라서 내 호적에서 저 아이를 인정할 수 없다. 이제 그것은 호적에서 파야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알고 보니 이 조동현이 그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이 남성과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또 다른 남성 사이에 아이를 가진 겁니다. 그 남성은 목사랍니다. 목회자.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제 그 헤어진 전 남편이 이렇게 친자 확인 감정까지 받은 이유는 그 아이가 외모가 자신과 달라도 너무나 다르니까. 뭐 꼭 그것만 이유였겠습니까? 왜 부부 사이는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그 모종의 그 부부들만 아는 뭐가 있는데, 이 남자도 뭔가 수상쩍었다 싶었겠지요. 아내의 행동이라든지 아내의 그 집안에서의 자기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 아내의 여러 가지에서 혹시 저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 아닌가.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뭐 자기가 저 아이가 내 아이가 맞을까 하는 그 친아빠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 얼굴도 보니 자기가 아이가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들고, 또는 뭐 친인척들이 보고 한마디씩 했을 수도 있겠고요. 뭐 이런 자세한 얘기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결국은 DNA 검사를 했는데 이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얘기가 유튜버에서 나왔고 뭐 인터넷 공간에서 나왔고, 그러자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을 죽일 것처럼 달래들었어요. 뭐 거짓말이고 법적 대응 불사하겠다고 그러고, 안민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5선 의원입니다. 5선. 안민석이 벌써 5선이나 됐습니다. 경기도 오산이 지역구죠. 안민석 의원이 그랬습니다.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을 했고요.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그러니까 혼외자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 혼 내에서 태어난 아이다, 그런 뜻이죠. 문제를 제기한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 그 사람이 기자이거나 뭐 유튜버이거나 누구이더라도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다 책임져야 된다. 뭘 책임을 집니까?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랬었습니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혼외자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조동현 씨가 K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로 조동현 씨의 말을 옮겨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불편함과 분노를 느끼셨을 텐데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흑흑흑. 중간중간에 눈물도 흘렸다고 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오늘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국민 판단을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말은 시간을 조금만 더 가진 다음에 낙마시킬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국민 판단을 지켜보겠다. 이제 거기까지 와 있는데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불편함과 분노를 느끼셨을 텐데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사실로 인정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조동현 씨 그 지금 서경대에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이런 걸 배웠는지는 몰라도 말장난을 조금씩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생활 이라는 방패를 치는 거지요.
자기가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거짓말과 사실, 이것을 사생활이라는 표현으로 덮는 겁니다.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그리고 보통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논란이 벌어지면은 민주당 지도부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조동현 씨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조동현 씨, 자, 이런 거 불거졌는데 사실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에 간판 스타로 들어갔으니까. 간판이에요. 그냥 선대위 간판. 조동현. 그래서 이 경북대 최백은 이 경제학과 교수가 이 조동현하고 이수정 교수하고 둘이 딱 세워놓고 차이점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촉발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뭘 차이점이 있다고 물어본 건지는 몰라도 최백은 교수, 아마 민주당에서는 최백은 교수 그냥 옆에 있으면 그냥 아마 때려서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을 겁니다. 거기에서 뭐 어쩌면 별일 없이 넘어갔을 수도 있는 일을 최백은 교수가 이제 그걸 탁 내놓은 겁니다. 자, 봐라, 조동현과 이수정, 너희들이 봤을 때 어때? 차이가 나지? 그 얘기 잠시 뒤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수정 교수가 그랬더군요. 그래, 조동현이가 나보다 이쁜 것 같다. 나보다 젊은 것 같다. 그러나 내가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나한테 불명예가 아니다. 나는 더 지혜로워졌다. 이렇게 이수정 교수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잠시 옆으로 좀 이렇게 놔두고 오늘의 가장 핵심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물어봤을 거예요. 조동현 씨한테 혼외자 얘기가 나오는데 정식 결혼, 혼인관계 이외에서 아이가 있었던 거 맞느냐 틀리냐. 저희가 분노하는 것은 그 시점부터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조직체에서는 거대한 거짓말 기계가 돌아가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 뭐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안민석 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 거짓말의 스크럼, 거짓말의 일치단결. 사실과 다르다. 법적 대응을 불사한다. 그러면 덮어질 줄 알았나요? 그래, 100번 양보해서 조동현 씨 말대로 그건 본인의 사생활이니 조동현 씨가 혼외자를 한 명이 아니라 5명, 10명을 가졌던들 그 사람 개인의 문제지요. 그리고 전 남편과의 사이의 문제이고 그리고 새 남편과의 사이 문제이고 그 개인의 생활이지요. 그러나 그게 공당의 얼굴 간판이 되어 있고 이제 공적인 지위를 얻게 됐고 그런 공적인 지위를 얻게 된 대한민국 제1공당 집권 여당의 상임선대위원장 자리를 수락을 하고 거기에 이제 직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가 그때부터 발생을 하고 시작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잘못하면은 성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야, 여성이어서 약자인 여성이어서 이런 문제 자꾸 캐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시비 붙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10살인 그 아이의 인권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뭐 걸리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혼외자 가지고 시비 붙는 건 너무 촌스럽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 공동위원장, 공동상임 대책위원장이 되는 순간 국민들한테 밝혀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가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가 뭐냐? 민주당의 거짓말 기계가 그 거대한 거짓말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안민석 의원요? 여러분 윤지호라는 여성 기억하시죠? 지금 캐나다에 도망가가지고 안 들어오고 있는 그 여성 장자연의 절친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장자연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와서 사기치고 돈 모으고 했던 그 윤지호
윤지호를 국회로 초청을 해서 제가 메모를 잠깐 했습니다만 장자연 증언자 초청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67명 의원들하고 함께 여기다 윤지호 세워놓고 오른쪽에 이 안민석 서가지고 사진 찍고 그게 불과 2년 전입니다, 여러분. 2017년에 박근혜 정부 탄핵 국면에서는 안민석 의원이요 자기가 유럽에 가서 샅샅이 훑고 와서 뭐 스위스에 가고 독일에 가고 어디 가가지고 다 밝혀냈다는 것이 뭐냐면은 최순실이 300조 여러분 300억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방송에서는 이 어마 큰 돈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제대로 못 따라가가지고 300억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고친 적도 있습니다. 300조 은닉재산 300조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된 어마어마한 돈이 최순실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게 300조라고 했던 게 안민석 의원입니다. 재판 붙었어요. 최순실 씨가 재판 걸었지요. 허위사실 유포. 지난 여름에 판결 나왔습니다. 안민석 의원 1억 원 물어줘. 그 안민석 의원이 이번에도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했고요. 문제를 제기한 본인이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이제 드디어 안민석 의원이 책임져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안민석 의원 책임지세요. 이 문제를 제기한 쪽에 그렇게 서슬퍼렇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던 안민석 의원이니만큼 이제 안민석 의원이 본인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의원직을 내놓든 정치 무대에서 사라지든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거짓말에 대해서 국민한테 사과를 하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도대체가 이 더불어민주당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닙니다. 하기야 뭐 이재명 대선 후보조차도 김부선 씨는 둘이 사귀는 사이였다고 그러고 이재명 후보는 절대 아니라고 그러고 김부선 씨는 뭐 하루 걸러 하루씩 여기에 대한 얘기를 쏟아놓은 적이 불과 얼마 전까지인데 요즘은 좀 뜸하더군요. 도대체 진실이 뭡니까? 이재명과 김부선 사이는 이 정당은 다 그런 겁니까? 언행 불일치, 말과 행동이 불일치. 어떤 분이 그랬더군요. 언행 불일치, 그보다 더 어렵다는 유전자 불일치를 해낸 정당이구나. 참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전자 불일치를 해내는 정당. 아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아 뜨거워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이거 어떡하지? 우리나라 우리 당이 우리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간판 스타로 미모의 39살 육군사관학교 출신 얼마나 좋습니까? 국민 앞에 쇼하기에. 뭐 우주항공 전문가들이 전부 다 땅을 치고 포복절도 하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혼외자 얘기가 이제 불거졌고 그 얘기 자체는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언제 어느 때고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부부의 그 내밀한 관계라든지 남녀 사이의 뭐 스토리 그건 말하기가 뭐 해서는 안 될 그런 영역에 속하는 문제도 많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좀 시간을 들여서 얘기 말씀을 올리는 이유는 이것이 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우리나라 국민들의 장래를 우리의 앞날을 결정짓는 대통령 선거의 핵심 인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재명 대통령 후보 그 선거대책위원회의 간판 얼굴로 영입된 영입 1호 이 여성과 관련된 문제여서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 이건 국민의 알 권리와 정확하게 연결된 문제다. 이제 이렇게 대해서 연결을 해보고 DNA 검사를 이제 했던 그 기록을 찾아내는 거죠. 전 남편이 했던 기자들이 DNA 검사를 새로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왜
10살 먹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어떻게 DNA 검사를 또 합니까? 그거는 그 비윤리적인 문제지요. 그랬는데 그 전 남편이 이 아이의 최초의 호적상의 아빠였던 그 남편이 유전자 검사했던 그 내용과 그때 문자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제 TV조선이 보도를 한 거지요. 조동현 씨는 사생활이다. 뭐 울면서 얘기를 했대요. 울음반. 그 다음에 제가 또 조동현 씨한테 지적을 하나 할 수밖에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한국말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불편함이 아니지요? 이거는 조동현 씨가 어떤 삶을 살든지 그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함을 느낀 건 그런 사실을 숨기려 하고 오히려 그런 사실을 얘기한 사람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이런 것들이 분노하게 하고 불편한 것이지 당신이 애를 어떻게 해서 만들고 가졌고 이런 것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치 그 이미지 메이킹에 누구한테 코치를 받은 것처럼 개인적인 사생활입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게 왜 불편해? 이제 그러면서 조동현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생활이지만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기울어진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양쪽 다 상처만 남은 채로 결혼 생활이 깨졌습니다. 그리고서 10년이 지났습니다. 개인적으로 군대라고 하는 좁은 집단에서 이후에 숨소리도 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혼자였다면 어떤 결정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도 참 이상해요. 혼자라면 어떤 결정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혼자라면 무슨 결정? 극단적인 선택? 혹시? 혼자였다면 어떤 결정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지켜야 할 아이들이 있었고 평생 고생하신 어머니를 보살펴야 했기 때문에 죽을 만큼 버텼습니다. 죽을 만큼 일하고 공부했습니다. 공부한 거 누가 뭐래요? 근데 왜 여기다가 조동현 씨는 자신의 친정어머니를 끌어들이는 거죠? 참 궁금합니다. 왜 자기는 지켜야 할 아이들이 있고 평생 고생하신 어머니가 있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의 대상인 것은 이러한 의혹 제기가 사실이냐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은 이 문제에 관해서 선거대책위원회 당신이 선대위원장이라며 처음에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일 뿐입니다. 아무튼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했으니 이재명 후보의 오늘 중으로 어떤 단안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현 씨가 서경대 미래국방기술 창업센터장 직함이 꽤 길군요. 직함이 몇 글자예요? 11글자입니다. 미래국방기술창업센터장 11글자네요. 네. 그런데 이제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이 민주당의 조동현 씨를 영입한 것은 전투복에다가 예쁜 브로치를 하나 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그게 논란이 됐지요. 이수정 교수가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수정 교수한테 국민의힘에 가 있는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한테 이 김병준 위원장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했던 말은 제가 앞뒤를 좀 이렇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동연 교수를 임명을 한 것에 대해서 액세서리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그동안 무슨 대중운동을 크게 한 것도 아니고 대규모 조직을 운영한 경험도 없고 학자로서의 자기 역량을 다 보여주신 분도 아닙니다. 한편으로 보면 민주당이나 진보운동을 하는 분들이 잘하는 건데 실질과 관계없이 일종의 모양 갖추기를 잘합니다. 그런 분이 상임 선대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어딜 봐도 그냥 2030 세대를 향한 일종의 전투복 위에 단 브로치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앞에 길게 얘기했던 건 딱 잘라가지고 없어지고 그냥 전투복의 브로치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수정 교수한테 입장을 밝혀봐라. 이제 그랬습니다. 이수정 교수가 이제 그 뒤로 입장을 밝혔어요. 뭐 이런 요구가 있어서 밝힌 건 아니고 이수정 교수는 또 다른 방송에 나가서 이제 김병준 교수의 전투복 브로치 발언에 대한 생각을 묻자 자신의 생각을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조동연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같은 여성으로서 참 안타깝다. 위로를 드린다. 여자가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페미니스트라고 욕을 먹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또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굉장히 공감을 느낀다. 이제 그러면서 전투복 브로치라고 했던 김병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나 이런 얘기가 다 조금은 뭐랄까요? 별로 관심을 기울일 수 없는 그런 발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 그보다 더 큰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혼외자 의혹을 둘러싼 이 민주당의 거대한 거짓말 기계, 그걸 전 국민이 다시 한번 목격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혼외자가 있다는 어떤 공인이 혼외자를 갖게 됐다. 여러분 판단은 어떠십니까? 언론이 그 문제를 끄집어내서 크게 얘기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는 그냥 건드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르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 조금 이렇게 나뉠 수가 있겠다 싶은데,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선거대책위원장, 그것도 상임선거대책위원장, 그리고 그 사람을 영입한 민주당이 거짓말을 한다는 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